내가 올리브오일 전혀 모르겠다, 큰돈 쓰고 싶지도 않은데 뭘 사야 되냐라고 하면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인가.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식재료이자 요새 너무 핫하죠. 올리브오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아마도 매년 여러 종류의 식재료에 돈을 쓸 텐데 단일 식재료 기준으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게 올리브오일입니다. 저한테 올리브오일이 그 정도로 중요하고 기름 중에 가장 완벽한 기름이 올리브오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리브오일 잘 알아두시면 이 완벽한 기름 더 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거는 꼭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올리브 오일의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기름이 갖춰야 되는 거의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기름 드시면 콜레스테롤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콜레스테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아주 완벽한 불포화 지방산이고, 간혹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올리브 오일 먹으면 뭔가 항산화에 도움이 된다더라, 젊어진다더라 라고 하는 그게 폴리페놀 때문에 그런데, 이 폴리페놀이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신선한 올리브 오일을 드셨을 때 목 넘김이 좀 칼칼하고 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폴리페놀 다량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는 맛도 좋아요. 기름 생각하면 기름 특유의 느끼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올리브 오일만큼은 기름이 아니라 신선한 올리브에서 짜낸 거의 주스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올리브 그냥 드시죠. 와인 드실 때 맛있잖아요. 좋은 잘 보관된 햇 올리브 오일을 드시면 뭔가 과일 주스 마시는 그 느낌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 맛있음이 그대로 아무 짓도 안 해도 기름에 다 담겨 있다. 사용성도 엄청 좋아서 실제로 요리할 때도 거의 대부분의 요리에 다 쓰실 수 있어요. 사실 가격이 살짝 비싼 거 빼고는 흠잡을 데가 없는 상품이 아닌가. 저는 올리브 오일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자기 직전까지 계속 사용을 하는데, 그 나쁜 균들을 흡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식물성 오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치하기 전에 해주면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올리브 오일을 한 20분 정도 입에 머금고 계속 우물우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해요. 뭐 스트레칭도 하고 오일샷도 해요. 좋은 지방을 몸에 좀 넣어주면서 좋은 영양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자기 전에도 오일샷을 합니다. 레몬즙 섞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레몬즙 섞으시는 이유가 이게 좀 느끼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좋은 올리브 오일을 신선한 걸 드시면 하나도 안 느끼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도 많이 먹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가열 조리에 올리브 오일 다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탕류의 올리브 오일을 한 바퀴씩 이렇게 둘러서 먹기는 하고요. 서양식 스프엔 당연히 다 잘 어울리고 곰탕에도 한 바퀴 이렇게 둘러 먹어도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올리브 오일을 늘 갖추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거는 오일 풀링용, 그 다음 오일샷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식용과 가열용은 꼭 구분해서 구비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생식용이 풍미나 전반적인 퀄리티가 더 높아야지 되는 거고요. 가열용은 당연히 이게 기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기름 써야 될 때 올리브 오일 쓰는 이유가 건강에도 좋고,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조리만 하지 않으면 맛과 풍미와 기름으로서의 요소를 전부 다 잡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싼 거 쓰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높은 품질을 쓴들 가열하고 나면 향도 많이 날아가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생식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공 과정에서 얼마만큼 온도 관리를 잘했냐, 그리고 올리브의 원물을 얼마나 잘 보존한 상태에서 기름을 짰냐인데, 그걸 아실 수 있는 방법이 등급이에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에서 등급이 엑스트라 버진, 버진, 퓨어 이런 식으로 쭉쭉 가는데, 엑스트라 버진이 제일 높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그냥 난 잘 모르겠고 큰돈 쓰고 싶지도 않은데 뭘 사야 되냐라고 하면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인가? 이거면 크게 나쁠 리가 없어요.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기준 하에 저렴한 거 한번 골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엑스트라 버진 안에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산도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생산 연도를 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어서, 가급적 유통기한 말고 언제 수확된 올리브로 만든 오일입니까?를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지금 사신다. 2025년 2월 말인데 지금이 2024년에 수확한 올리브로 만든 올리브 오일이냐를 보시게 되면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올리브 오일에서 사실 전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신선하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올리브가 1년에 딱 한 번만 수확을 합니다. 가을, 늦가을에 수확을 해요. 그래서 북반구 기준으로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제 올리브를 수확을 해서 그걸로 착유를 한 게 지금 들어오는 햇 올리브 오일인데, 이제 문제는 내년 11월, 그러니까 올해 11월이 될 때까지는 햇 올리브 오일가 또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남방구가 있더라고요. 남방구는 계절이 반대니까 나는 정말 햇 올리브유를 건강하게 섭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여름 정도가 되면 호주산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리브 오일의 소비량이 크지 않은 집이라고 하면 작은 용량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기름이 그렇듯이 개봉하는 순간부터 산패가 진행이 되고요. 산패가 진행이 되면은 맛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땄을 때는 엄청 신선하고 맛있던 올리브 오일도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막 직사광선 있는데 보관하시고 그러면 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처럼 올리브 오일을 막 일주일에 한 병씩 끝내는 집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1리터 막 싸다고 사시지 말고 250ml와 같은 작은 용량도 있으니까 소용량부터 시작하셔서 한 달 이상 보관하시지 않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사람에 따라서 취향일 수는 있는데 목넘김이나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좀 더 칼칼하고 매콤한 계열들이 있고요. 좀 더 산뜻하고 부드러운 계열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저희 집은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그릭 요거트에도 올리브를 많이 뿌려 먹거든요. 확실히 아이스크림이나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게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칼칼한 계열보다 좀 더 산뜻한 계열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어떤 음식에 이걸 넣을 거냐까지 고민하셔가지고 올리브를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올리브 오일의 고수의 반열에 오르신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옛날에는 주로 이탈리나 아니면 스페인산만 수입을 했다라고 하면 요새는 그리스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요. 특히나 이제 남반구에서 올리브오일을 정말로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가 호주인데 호주산 올리브오일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성장이 빠를 때 가격이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최근에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몇 가지 이벤트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하나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리브 자체가 흉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자체가 많이 생산이 안 됐고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리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이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이런 국가들인데 여기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실제로 저희랑 같이 저희 PB 상품을 만들어주시는 스페인 농장도 그걸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올리브를 잘 기를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올리브 오일이 다 수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물류비가 중요합니다. 유럽에서 넘어오는 대부분의 식품들은 홍해를 거쳐서 오거든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아프리카를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거리도 길어지고 엄청나게 물류비가 올라가는데 작년에 중동에서 전쟁이 있었어서 항공으로 들어오거나 먼 길을 돌아서 왔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비용이 많이 올라갔어요. 수요도 많이 늘어서 수요가 늘면 공급이 따라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공급이 늘 가능성은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좀 아쉬운 지점이기는 하죠. 그 전해에 대비해서 몇십 프로 가격이 올랐다 보니까 많이 부담을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사실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도 저희가 올리브 오일을 PB로 개발을 하고 싶었어요. 저한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게 제가 1년에 올리브 오일에 한 몇백만 원 쓰는 것 같은데 이게 몇십 프로 오르면 엄청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올리브 오일을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없을까라는 개인적인 니즈도 좀 있었어서 작년에 출시가 돼서 아주 빠르게 완판이 됐고 저희가 만드는 올리브 오일 PB 상품이 2가지 종류인데 그중에 상위 등급 특히나 유기농으로 된 이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100년 이상 된 나무에서 딴 올리브만 써서 올리브 오일을 만들어요. PB 기획할 때 제일 많이 봤던 게 이 나무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냐 그리고 그거를 수확을 어떻게 하냐 이게 수확하던 과정에서 올리브들이 다 으깨지면서 기름이 막 번지고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그 상황에서 산패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올리브가 깨지지 않은 상태로 잘 수확이 돼야 되고요. 올리브는 워낙 기름이 많은 작물이어서 따는 그 순간부터 산패가 발생할 거라 짧은 시간 내에 착유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최고급 프리미엄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착유가 끝나요. 그리고 착유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열을 쓰지 않는가 저온에서 수확한 지 몇 시간 안 되는 시간 내에 빠르게 착유를 하는 이제 그게 핵심이죠. 밀키트 파스타 요새 많이들 드시잖아요. 밀키트 파스타가 레스토랑급으로 승격이 되는 그 순간이 불 끄고 나서 2가지를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올리브 오일 듬뿍 파스타의 온갖 종류의 맛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치즈는 알고 계세요. 치즈 좀 갈아서 뿌리면 맛이 좋아지더라는 건 알고 계시는데 올리브 오일은 꼭 한번 거기다 추가를 해보시면 좋겠고 집에서 하는 거 좋아하는 파스타 중에 하나가 고등어 파스타예요. 고등어 이렇게 약간 해동해서 쪼갠 다음에 올리브 오일에 마늘이랑 같이 볶다가 삶은 면 넣어서 같이 좀 버무린 다음에 먹기 전에 올리브 오일 한번 둘러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올리브 오일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식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튀는 맛들 있잖아요. 고등어는 어쩔 수 없이 비린 맛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마늘도 좀 강한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찰떡같이 본딩을 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는 그릭 요거트에서 올리브 오일 꼭 한번 뿌려 드셔보시면 좋겠다. 저희 집에서는 이제 그릭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라든지 너트라든지 이런 거 좀 넣고 이제 꼭 올리브 오일 한 바퀴 둘러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릭 요거트가 여러모로 굉장히 완벽한 음식이기는 한데 좋은 지방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근데 그릭 요거트 먹을 때 위에 너트도 좀 같이 먹고 하는 이유가 좋은 지방 섭취하려고 그런 건데 올리브 오일 한 바퀴 이렇게 둘러주시면 그릭 요거트의 엄청나게 신맛도 좀 중화시켜주고요. 식감도 좀 부드러워지고 그냥 그릭 요거트가 좀 단단한 경우가 많잖아요. 올리브 오일 한 바퀴 둘러주면 맛과 식감 모두를 잡을 수 있고 영양학적으로 좀 더 완벽한 음식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보시면 이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올리브 오일이란 제 지갑 브레이커. 제가 아마도 화장품 값보다 올리브 오일에 돈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만큼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식재료라서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중에 1번인 것 같아요. 저희 집 올리브 오일 단 하루도 없으면 살 수가 없어서 제가 휴가 갈 때도 올리브 오일 갖고 가고 대체로 거의 모든 날 올리브 오일을 립밤을 구비하듯이 제 가방에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식재료고 건강을 생각하든 맛을 생각하든 정말 빠뜨릴 수 없는 그래서 그만큼 돈을 많이 써도 전혀 아깝지 않은 식재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나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지식, 저만의 킥, 올리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싶으시면 설명란에 있는 에피큐어 링크를 클릭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에피큐어가 컬리에서 지금까지 한 30편 이상 발행한 특정한 식재료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인데요. 오늘 짧게 말씀드렸던 취향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많은 레시피와 많은 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